자, 하이클래스 1일 일제입니다. 시험이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최근에 기출된 것들인데, 물론 많이 중요한 것들은 제가 전부 캠프라든지 이런 데서 해결해 드렸지만, 막판에 아주 최근 기출이니까 혹시 몰라서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눈도장 찍자라는 의미에서 이걸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번 문제 한번 보시죠. 요건 24년도 비상기획관 문제인데요. 많이 어렵습니다. 광역 교통 시행 계획이 수립, 고시된 대도시권에서 주택 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되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주택 건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 택지개발 사업이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만 주택 건설 사업자에 대하여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면제하도록 한 이 특별법 조항 중 요거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의 지구에서 시행되는 같은 한계 사후의 사업 부분은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와, 진짜 어렵죠, 그죠? 자, 문제는 이게 24년도 비상계획관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아주 중요하고 아주 우리에게 필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기 이제 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한다라는 거죠. 근데 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하는데 택지개발 사업지구에서 주택건설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얘는 몰래 택지개발 사업 부담금을 또 부과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여기 교통시설 부담금도 부과하고 택지개발 뭐 부담금도 부과하고 요거는 좀 과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광역교통시행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기본적으로 뭐요 이런 부담금을 부과하지만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들어가면 이때는 면제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이유가 뭐야? 어차피 얘는 여기서 부담금을 또 내니까 이거 내고 이거 또 내고 이러면 좀 부담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이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부과해야 되지만 택지개발 사업으로 인한 부담금을 또 부과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뭐다? 부담금을 면제시켜 주겠다. 이는 신뢰보호 원칙이 위배되지 않는다라는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결국 정답은 뭐예요? X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죠. 요것도 이제 비상계획관 문제인데요. 우리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시설물이라든지 화한 설치라든지 이런 것들 며칠 안에 못하게 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다라고 해서 대부분 위헌이다, 위헌이다,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고요. 헷갈리지 말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걸 가져와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선거운동은 예비 후보자도 있고 그다음에 후보자도 있는데요. 그 기간 중에 하는 게 원칙이에요. 사전 선거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거는 헷갈리지 마라. 원칙적인 판례다. 선거운동 기간 전에는 이런 거 못하게 하는 거, 즉 공직선거법이 정하지 않는 선거운동을 못하게 하는 것, 이는 결국 침해하지 않는다. 침해한다. X가 되겠습니다. X예요. 24년도 비상계획관 문제죠. 그냥 원칙적인 판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판례는 여러분들 각종 모의고사에서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비상계획관 문제인데 많은 모의고사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도 이건 좀 중요 판례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수용자의 배우자에 대해 인터넷 화상 접견과 스마트 접견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니까 수형자는 돼, 배우자가. 근데 미결 수용자는 뭐다? 이를 허용하지 않아. 뭐를? 화상 접견이라든지 스마트 접견 이런 걸 허용하지 않는다. 조심해야 돼요. 수용자의 배우자와 미결 수용자의 배우자를 차별하고 있네요. 그럼 이런 차별에 정당성이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 판례는 여기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아무리 봐도 미결 수용자의 배우자, 미결 수용자, 미결 재판이 아직 안 끝났다는 거야. 그래서 뭘 우려가 있다? 증인은닉이라든지 증거인멸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있으니까 수형자와 수용자 이들을 달리 취급하는 것 차별을 두는 데는 뭐가 있다?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얘는 정답이 뭐라고? 옵니다. 옵니다. 자, 미결 수용자는 재판에서 뭐다? 은닉. 증인이라든지 증거 은닉, 인멸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오예요. 그다음 어렵네요. 이것도 이제 비상계획관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린벨트가 설정되면 기본적으로 참아야 되죠. 참아야 됩니다. 근데 너무 장기간이야. 이게 이제 송도국제도시 그쪽이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국제도시에 들어선다고 그린벨트 묶어놓고 십몇 년 동안 뭐다 국제도시가 안 되고 있어. 너무 힘들어. 너무 괴로워. 자, 그래서 이렇게 장기간에 이르게 되면 참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2000년도에 뭐다 법을 만들어서 자, 이런 경우에 계속 도시계획 그 결정이 그러니까 도시계획이 진척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린 묶여 있는 상태로 너무 괴로워. 너무 힘들어. 그럼 뭐다? 이제부터 몇 년 뒤에는 뭐다? 실효시켜 주겠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근데 봐봐. 원래 그린벨트는요. 실효 안 시켜도 돼.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왜? 사용 수익을 뭐다? 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침해가 아니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네가 수인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어찌 보면 이건 혜택을 주는 거예요. 즉 너무 장기간 동안 이렇게 있어 보면 네가 너무 괴로울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2000년도부터 이제 법을 만들어서 아무리 우리가 이제 어떤 도시계획을 하려고 이게 그린벨트로 묶어놨지만 이게 이제 도시계획을 짜놨는데 너무 오랫동안 안 해. 그러면 얘들이 너무 괴로울 것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럼 이제부터 2000년도 7월 1일부터마다 기산할게. 그래서 10몇 년 동안 앞으로도 진척이 없어. 그러면 풀어줄게. 약간은 시혜적이다. 그러다 보니까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판례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요. 니네 지금 사형수익 되잖아. 사형수익 안 되면 뭐다? 여러 가지 또 보상책을 만들어 두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침해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판례. 이것도 어려워요. 사실 저는 이런 경우는 거의, 진짜 거의 없는데, 우리가 빌라 303호에 살아. 그러면 빌라에 대한 구분 소유도 하지만, 대지에 대해서 뭐다? 역시 소유권을 갖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특이하게도 땅, 대지에 대한 소유권은 없고, 빌라에 대한 소유권만 있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나중에 대지를 소유한 사람이 뭐다? 이 빌라 소유자. 왜냐면 얘는 땅에 대해서 지상권이라는 게 설정이 안 돼 있으면, 즉 정당한 권한이 설정이 안 돼 있으면 내 땅에서 나가 이렇게 철거를 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봐봐. 일반적으로는 대부분 빌라 집 주인이 빌라 303호, 301호도 소유권을 갖지만 땅의 뭐 지분의 10분의 1이라든지 이런 대지 사용권도 갖는단 말이에요. 이거 아주 특이한 경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러면 대지 소유권자가 그 빌라 301호 이 사람한테 너 내 땅에 권한도 없이 왜 집이 올라가 있냐면서 철거해버릴 수 있는데 빌라 101호, 102호, 뭐 201호, 202호 한 10개 있다 쳐. 근데 여기서 301호면 어떻게 철거를 하니 빌라를. 철거 자체가 불가능하지. 그러니까 뭐다? 야, 철거당하지 말고 그냥 네 301호보다 나한테 팔아. 이렇게 구분 소유권의 매도 청구권을 부여한 것. 이는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일반적으로 뭐다? 빌라 301호는 모두 갖고 있다. 땅에 대한 소유권도 갖고 있는 10분의 1이라도 갖고 있는 게 정상인데 그러지 못한 경우는 철거당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에 철거보다는 뭐다? 어떻게 301호만 따로 철거를 해요, 아파트에서.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매도 청구권을 부여. 즉 철거 청구권자가 야, 싸게라도 나한테 팔아. 철거당하는 것보단 그게 낫잖아. 이렇게 한 것은 결국 너에게 뭐다? 과도한 제한은 아니다. 즉 침해한다. X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입니다. 국가유공자한테 우리가 여러 가지 혜택을 주죠.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보국수훈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인터넷 찾아보시면 보국수훈자의 요건이라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은데 보통은 훈장을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보국수훈자다. 또는 군인으로서 어떤 훈장을 받았는데 장기간 복무한 사람들, 이런 사람이 보국수훈자가 돼요. 사실관계를 읽어보면요. 이 사람은 33년째가 되면 보국수훈자가 돼서 여러 가지 가점을 받게 되는데 문제는 법이 개정되면서 보국수훈자의 자녀를 제외하는 식으로 법이 개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자, 한 1년 정도만 지나게 되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보국수훈자가 돼서 내가 그 혜택을 받을 건데 1년만 지나면 될 건데 그게 사라져 버렸네. 자, 이러면 아니 이거 법 개정되면서 경과 규정 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신뢰를 침해한다라고 있는데 사실 이건 여러분들 다른 법에서도 많이 다른 판례에서도 많이 보셨겠지만 아직 뭐다? 내게 아니죠. 여기도 나오잖아. 가까운 장래에 내가 그런 가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거는 본인 생각이고 국가가 너한테 신뢰를 준 게 아니란 말이야. 왜? 현재 너는 보국수훈자가 아니거든.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할 당시만 해도 뭐다? 당신은 보국수훈자의 자녀가 아니야. 요건 충족을 못했기 때문에 결국 경과규칙을 꼭 둬야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뢰보호 원칙에 위배된다. X 이렇게 하셔야 돼요. X입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요거는 뭐 나올 수도 있겠고 제가 볼 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구법령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 뜯어 고쳐가지고 새 자동차, 중고 자동차를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환경오염이나 이런 게 되게 심하죠. 그러니까 등록 기준을 갖춰라.
그리고 기간을 3년이나 줬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폐 자동차로 다시 자동차를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걸 떼가지고 뭐다? 뭐 쓸만한 것만 수출할 수도 있고 하여튼 환경오염이 되게 심하더라. 자, 또 고철로 만들어서 팔기도 하죠. 그죠? 자, 대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까다로운 등록 요건을 갖춰서 요건을 갖추면 내가 해줄게. 이 3년의 유예기간은 지나치게 짧지 않죠. 그죠? 그리고 환경오염 방지라는 공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신뢰원칙 위배되지 않습니다. X.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기억나요? 우리가 자동차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거든. 근데 누가? 우리 학원에서 졸업하고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그러면 이런 경우에 우리 학원 뭐야? 날려버리죠? 그때 제가 뭐라고 그러죠? 야, 애가 전방주의 의무 혜택했거나 아니면 뭐라는 거야? 쉬가 잘못해서 운전사고 난 거를 왜 학원한테 날리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결론적으로 이것은 위헌이고 또 비율이라든지 교통사고가 어떤 것인지 대강의 기준도 뭐다? 이 법에는 안 나와 있다. 단지 법에는 교통사고를 일으킨다면 그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어떤 교통사고, 교통사고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죽어야 돼? 다쳐야 돼? 아무것도 없다. 결국 이것은 위헌이다라고 한다는 거죠. 자, 얘는 뭐야? 동그라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 얘는 동그라미. 위헌이니까 포괄임에도 반한다. 즉, 포괄임에도 반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의고사를 풀다 보시면 약간 좀 까다롭게 기출된, 출제된 것들이 있어서 그것도 이게 최신 판례니까 제가 한두 개 정도 가져왔습니다. 우리는 주로 이걸 배웠어요. 가입선동. 그러니까 여러분들 테러 방지법은 당연히 합헌이죠.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 방지는 당연히 합헌인데 요즘 문제 나오는 게 이제 권유를 내기도 하더라는 거지. 근데 이 가입 권유 조항은 이 사람이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됐는데 뭐가 됐다?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았어.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소송이 걸렸는데 무죄로 확정 판결을 받으면 우리가 보통 소송을 하는 건 뭐다? 나에게 소위 이익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내가 뭐 이것이 위헌이 되면 무죄로 풀려나온다든지 여러 가지 이득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 뭐 무죄가 되면 더 이상 이득이 뭐 있어? 내가 무죄면 더 나아질 게 없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재판의 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즉 부적허 각하라는 거죠. 자, 그래서 판례는 이건 소위 이익이 없으니까 이건 심사하지 말고 뭐만 하겠다? 가입 선동에 대해서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가입 선동이 무엇인지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으니 이는 결국 합헌이다라는 걸. 주로 우리는 2번 선동에 대해서만 얘기했지만 어떤 문제 보면 가입 권유도 지금 출제가 그 모의고사에서 된 적이 있으니까 한 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이건 조금 어려워요. 저는 사실 이 문제가 나올까 싶어요. 상속과 유류분을 구별해야 되는데 거기서 문제가 되는 게 부양 의무 불이행.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부양하지 않았어. 이런 경우에 우리 민법에 따르면 상속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상속은 받을 수 있어. 근데 아버지가 나를 네가 부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전 재산은 뭐다? 네 동성한테 주겠다. 이때 유류분도 가능한가? 우리 판례는 이렇게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 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폐륜적인 행위를 일삼은 사람, 이 사람한테 유류분을 인정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속 결격은 아니야. 부양 의무 불이행이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어. 이게 상속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속 결격에 해당하려면 아버지를 죽인다든지 이렇게 5가지 범죄인가 있거든. 그러니까 부양 의무 불이행은 거기에 해당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이런 사람한테 유류분까지 인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아니할 수 없다.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에 이제 유류분 판례가 사실상 이제 이런 부양무 불이행 이런 거는 상속도 주지 말자 쪽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판례가 변경된 게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따지면 다시 부양의무 불이행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다. 이거는 상속 결격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유류분을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파이팅 하십시오. 감사합니다.